백반증 완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백반증은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 백반증을 가진 아들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의 아들이 백반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 아들은 백반증에 전혀 민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만 속을 끓이며 갖은 방법을 다 써보다가 최근에야 백반증을 완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짧지 않은 백반증 극복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25년 전의 충격.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며칠 뒤 제가 아이를 처음으로 목욕시킬 때 생긴 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면 양수 찌꺼기 같은 게 묻어서 말끔하게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름이 묻은 물건을 씻을 때처럼 깨끗이 씻겨지지가 않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몸을 씻겨야 아이로부터 양수의 흔적이 사라져 갑니다. 제가 아이를 매일 씻기는데 며칠을 씻기니 몸에 묻은 양수의 흔적이 거의 없어져 갔는데 유독 왼쪽 팔 뒤꿈치에 묻은 시꺼먼 때 같은 게 씻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씻기기 시작한 지 3일째쯤 이번에는 그곳에 묻은 때를 완전히 벗기겠다고 이태리 타월에 비누를 묻혀서 씻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린 살을 힘주어서 씻기느라 어느새 팔 뒤꿈치가 벌겋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광경을 보시던 장모님께서 그게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두고 봤는데도 여전히 없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다른 모든 곳에 양수 흔적이 지워졌는데도 그곳에는 3, 4cm 정도 길이에 폭이 1, 2cm 정도 되는 검은 반점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꺼림지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잘 커주었고 그 반점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들이 6살 때쯤 되었나요? 아무튼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었는데 어느 날 오른발 부근에 하얀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점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백반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 뒤꿈치와 오른발 무릎 부근에 하얀 반점이 백반증이라는 것이고 백반증은 성장기 아이들이 상처가 생기면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걱정을 참 많이 했고 그 백반증을 없애겠다고 아마 3년 정도를 대학병원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백반증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아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 친구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백반증에 대해 전혀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1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도 아이는 두 곳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잘 드러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장기간 합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기나 선임들에게 아들의 백반증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백반증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부과에 보냈더니 피부과에서는 백반증 치료를 위해 엑시머 레이저라든가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한 번 치료에 3만 원 정도를 받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결국 6만 원씩 치료비가 들으니 1년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실손보험을 사용해보니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 혜택을 3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년이 52주이니 1년에 104번의 치료를 받고 그중 30회만 5,000원이 들고 나머지 74회는 레이저 치료비 3만 원을 모두 내야 했지요. 1년 동안 피부과 병원비 계산을 해보니 30번에다가 5,000원씩을 곱하면 3만 원 중에서 2만 5천 원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5만 원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74번 곱하기 3하면 220만 원이 되더군요. 합해서 1년 동안 237만 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충격은 레이저 치료에 작지 않은 돈을 썼는데도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니, 지금처럼 의학 발달이 하루가 달라지는 판에 이건 미친 짓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주일을 더 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에 의해 백반증을 치료한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이러한 치료법에 대해 크게 마케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하나가 있으면 10개가 있다고 선전하는 판인데 병원 자체로는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에서 본 것은 병원의 마케팅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술 후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나아진 상태에 대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 또한 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병원도 많기에 처음엔 그것들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든 시도를 한 뒤 평가를 하는 스타일이야. 집사람과 아들에게 일단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아름 소문이 났던지 예약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며 예약도 1달 이상 걸렸습니다. 예약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예약일이 되어서 우리 가족이 모두 출동하여 그 병원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